정부에서 지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함께 추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검토되어야 될 것이 다음 달 말 3월 31일이면 지원이 종료되는 특별 고용 지원 업종 문제입니다. 네.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네. 특히 이제 버스 업계 같은 경우 항공산업, 그러니까 항공산업이나 장관님께서 잘 모르시면 이 문제를 잘 알고 계시는 분께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예, 항공산업도 그렇고 버스 업계도 그렇고 지금 현재 특고로 지원되어 있는 업종을 추가 연장하기 위해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더 특고 지원 업종으로 추가로 지정해야 될 곳은 없습니까? 현재는 지금 기존에 있던 지정된 업종을 연장하는 데 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항공산업이나 항공기 취급산업 또 전세버스 이런 정도는 그렇습니다. 특고로 지정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또 뭐 마을버스 뭐 이런 데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매출이 뭐 50% 60% 가까이 다 줄어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또 전세버스는 특별 고용유지 지원업종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급감해버려서 이를테면 80% 이상 매출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고용유지 지원금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 부담해야 될 돈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냥 내보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차제에 기존에 지정되었던 업종에 추가로 해야 될 부분들을 저는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애초에 지정했던 기준은 지금 뭐 다 어렵습니다만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았던 항공업계, 여행업계, 또 그와 직접 연계된 전세버스 업계 이런 쪽이 지정이 돼 있고 그 기간을 지금 연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그 외에도 많이 어려운 업종이 택시업계도 많습니다. 고민해야 예. 되고 그런 부분은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그 매출이 크게 감소한 데에는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도 중요하고 또 소득이 크게 감소하면 이 소득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전세버스를 포함해서 버스 업계도 많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스 업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예. 택시 업계는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는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좀 신경 쓰셨으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네네. 국토연구원이 스위스 유니언뱅크의 버블 지수를 응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시도별 부동산 버블 위험을 추정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와 세종시에는 버블 위험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남은 주택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해요. 이제 이런 거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렇지만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경기가 다시 회복된다고 그러면 금리가 인상될 요인이 상당한 것 아닙니까? 보니까 세계은행의 경우에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4%,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은 3.3%로 전망하고 있고 IMF도 세계 경제 5.5%, 한국 3.1%, KDI도 한국 성장률 3.1%로 전망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금리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장기 채권 금리가 계속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계부채가 그렇지 않아도 GDP를 상회하고 있어서 큰 부담으로 될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령 대출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임대인들이 나중에 돌려줘야 될 전세 보증금 이거를 총부채에 포함시켜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DSR을 선정기준 다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출을 억제하고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미국의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전에도 그랬고 일본도 92년에 이제 잃어버린 30년이 되기 시작하기 전에까지 보면 금리 변하는 거는 1년에도 한 거의 5%씩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거의 급락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투자 행위나
부동산 대출이나 그다음 부동산 구입이 이 금리가 저금리가 몇십 년간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지금 주택 구입하는 거는 30년짜리를 구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금리가 계속 지금 이 낮은 금리로 유지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이렇게 엄격하게 금리라는 게 일반 다른 것과 달리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 결정은 결국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한국은행의 고유한 기능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금리를 조정 가능한데 이 금리가 계속 안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낮은 상태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만 회복되면 즉 코로나만 좀 안정되면 지금은 또 유가가 지금 거의 3배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물가 압력이 있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대출 부담이 지금 거에 몇 배가 올라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좀 인지하지 못하고 가격 상승만 계속 전제로 모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참 조심스럽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또 금융기관이나 또 이런 데랑 또 그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 하고도 이 시그널을 정확하게 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금융당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시장에 분명한 원인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도로 질문할 게 있는데 이건 제가 서면으로 할 테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같은 수준으로 답변해 주세요. 네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준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